사람은 보통 어떤 순간에 의심을 시작하게 될까? 눈앞에서 거짓이 폭로되었을 때일까? 아니면 사소한 어긋남들이 반복될 때일까? 박진우에게 그 시작은 아주 미묘한 기시감이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개발실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 비친 코드의 흐름은 완벽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반복되는 수연의 일정, 웃음의 주파수, 퇴근 후 바뀐 향수의 잔향, 작은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정교해졌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완벽한 코드에도 버그는 있다. 특히 그것이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며칠 전, 진우는 우연히 휴대폰을 집에 두고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에 다시 들렀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없었을 집. 그런데 현관 너머로 들려온 짧은 웃음소리. 그는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벽 너머로 흐르던 와인의 잔,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 그때는 지나가는 클라이언트 미팅일 거라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엔 가능성이라는 버그가 심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수연은 평소보다 유난히 밝은 미소로 말했다. 진우 씨, 요즘 너무 바쁘죠?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꼭 여행 가요. 우리 둘만의 시간 너무 오래 미뤘으니까.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진우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다. 이 미묘한 버그를 디버깅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언젠가 붕괴될 것이다. 그의 손끝은 더 이상 연인의 체온이 아닌 증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던 따스한 실내 대신 보이지 않는 유리가 막힌 듯한 서늘함이 감돌았다. 박진우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데이터 포인트로 삼는 냉정한 분석가로 변해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활짝 웃으며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최수현.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눈부셨지만 진우의 눈에는 마치 잘 짜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처럼 느껴졌다. 완벽하게 설계되었지만 그 이면의 소스 코드는 감춰져 있는 완벽한 인터페이스 뒤에 숨겨진 버그를 찾아내는 것. 그게 내 일이었다. 이제 내 아내가 나의 가장 중요한 디버깅 대상이 될 줄이야. 그녀의 모든 거짓말은 시스템을 좀먹는 악성 코드와 같았다. 그날 이후 진우의 노트북에는 비밀번호로 암호화된 파일이 하나 생겼다. 파일명은 프로젝트 오메가. 그 안에는 단순한 일기가 아닌 고도로 정밀한 분석 시트가 들어있었다. 프로젝트의 변수를 관리하듯 스프레드시트의 날짜, 시간,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을 하나씩 입력했다. 비가 시간, 보고된 사유, 통화 기록, 감정 상태 편차, 팀 회의, 클라이언트 미팅, 보고서 마감. 특히 강태민의 이름이 언급되는 날이면 그녀의 귀가는 어김없이 자정을 넘겼다. 그럴 때마다 불일치 확률 셀은 붉은색으로 변해갔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그건 필연이다. 설계된 알고리즘이지. 진우의 변화는 조용했지만 치밀했다. 그는 아내에게 전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스캐너처럼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의 농도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수연은 남편의 그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연기가 진우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진우 씨,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우리 마케팅팀 전체 회식이 잡혔네. 강태민 PM님네 팀이랑 조인트 프로젝트 건도 있고 해서. 특히 이번에 성과 좋았던 김대리 승진 축하 파티도 겸해서 하는 거라 빠지기가 좀 그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저녁 먹고 있어요. 그래? 김대리 승진했구나. 축하할 일이네.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끝나면 연락해. 데리러 갈게. 아냐, 괜찮아. 알아서 들어갈게. 푹 쉬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명랑한 목소리. 김대리라는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섞는 치밀함. 하지만 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거짓의 패턴을. 그는 코트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목적지는 퓨처시스 본사 근처. 재계 인사들이 자주 찾는다는 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바였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발걸음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도시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호텔바. 낮은 재즈 선율과 사람들의 나직한 대화 소리, 값비싼 술과 향수 냄새가 뒤섞여 몽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진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익숙한 실루엣을 찾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어쩌면 이건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내 망상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것일지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이 의심의 끝을 봐야만 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다.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최수연과 강태민. 수연은 집에서와는 다른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바의 나지막한 재즈 선율에 섞여 진우의 귀에 날카롭게 밝혔다. 두 사람은 단순한 직장 동료의 모습이 아니었다. 연인처럼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공유하는 공모자들처럼 보였다. 정말이지. 태민 씨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는 문제없겠어요. 다들 태민 씨 능력에 혀를 내두르는 거 알죠? 하하, 모료. 다 수연 씨 같은 유능한 파트너가 있으니 가능한 일이죠. 특히 마케팅 전략은 정말 감탄했다니까. 그 아이디어, 천재 박진우 씨는 꿈에도 모르죠? 당연하죠. 그 사람은 이런 건 복잡해서 신경도 안 써요. 자기 코드에 완벽한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이니까.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는 우리처럼 손에 흙을 묻혀야 하는 거라고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 병기잖아요. 바로 그거야. 우리 둘만의. 당신 남편, 박진우, 천재는 맞지만 너무 고지식해. 갑옷에 흠집 날까? 두려워 전장에 나서지 못하는 기사 같달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고, 수연 씨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진우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치 저격수가 타겟을 조준하듯 그는 숨을 참고 줌을 당겼다.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와인잔을 부딪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프레임에 담았다. 찰칵. 소리 없는 셔터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휴대폰 화면 속 선명하게 찍힌 사진.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확신.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배신감에 속이 뒤틀렸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아졌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빠져나왔다. 도시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주저없이
휴대폰을 들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유일한 조력자가 될 사람. 대학 시절부터 그의 논리와 코드를 유일하게 이해해 주었고, 지금은 가장 날카로운 창과 방패를 다루는 변호사, 이지은이었다. 여보세요? 지은아, 나 박진우야. 진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평소 너답지 않게 감정이 실려 있네. 도움이 필요해. 아주 중요한 일이야. 너한테만 보여줄 게 있어. 내가 찍은 사진 증거. 사진. 무슨 사진인데? 진우야, 정확히 말해. 지금 어디야? 뭘 본 거야? 호텔 바. 최수연 그리고 강태민. 손을 잡고 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내가 찍었어. 그들의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 녹음되어 있고. 알았어.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마. 절대 그들 앞에 나타나지 마. 지금부터 넌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 수집가가 되는 거야.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 그게 필요해. 그 사진 지금 바로 나한테 보내.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진우는 전화를 끊고 방금 찍은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강철이 자리 잡는 기분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피어올랐다. 이제부터는 나의 시간이다. 법과 코드로 너희를 심판할 시간. 호텔 바를 나온 진우의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사랑과 신뢰라는 따뜻한 색감은 모두 사라지고 세상은 오직 0과 1로 이루어진 차가운 데이터의 흐름으로 보였다. 주말, 그의 홈오피스는 복수를 위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어두운 방을 밝혔고 그 빛은 무언가에 홀린 듯 키보드를 두드리는 진우의 냉정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색출하는 시스템의 설계자, 그 자체였다. 그의 작전명은 프로젝트 오메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였다. 작전의 첫 단계는 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 이지은 변호사와의 통화로 시작되었다. 진우야, 사진은 잘 받았어.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상처받았다는 걸 알겠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그들을 법적으로 그리고 회사에서 완전히 끝장내려면 감정적인 증거 이상의 것이 필요해. 예를 들면 불륜 자체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어. 이혼 소송에선 결정적이지만 회사에서 그들을 징계하기엔 약해. 하지만 만약 그들이 회사 자산을 유용했거나 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개인적인 메시지나 사적인 대화보다는 그들이 회사 시스템 안에서 남긴 디지털 증거, 즉 발자국을 찾아야 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입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버 접근 기록. 넌 시스템 아키텍트잖아. 너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진우야, 명심해. 너의 접근 역시 모두 기록되고 있어. 모든 행동의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둬. 그들이 널 역으로 공격할 빌미를 주면 안 돼. 알았어.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야. 어디에 발자국이 남고 어떻게 지워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 길을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 지은과의 통화는 진우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복수의 파편들을 하나의 거대한 알고리즘으로 완성시켰다. 그는 자신의 최고 관리자 권한, 시스템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퓨처시스의 중추, 신경망, 메인 서버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수백만 라인의 코드가
스크린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직접 설계한 디지털 미로 속에서 그는 이제 2마리의 쥐를 사냥하는 포식자였다. 첫 번째 목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진우는 지난 6개월간 최수현과 강태민의 법인카드 지출 기록을 모두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하여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시간과 장소를 추출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스크린 위로 붉은 점들이 찍혔다. 클라이언트 저녁 미팅이라고 보고된 날, 두 사람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2인 코스 요리를 결제했다. 지방 출장이라고 되어 있는 다른 날에는 회사 근처의 부티크 호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기록이 여러 건 발견되었다. 모두 수영과 태민의 카드가 불과 몇 분 차이로 함께 사용된 기록들이었다. 그날이 기억났다. 수연은 분기보고서 마감 때문에 야근해야 한다고 했었다. 걱정되는 마음에 저녁이라도 사들고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그녀는 너무 바쁘다며 나를 돌려보냈다. 그래, 바빴겠지. 회사 돈으로 그놈과 칼질하느라 아주 바빴을 거야.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키보드를 누르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 그는 암호화된 내부 메신저 로그에 접근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교묘했다. 직접적인 애정 표현은 없었지만 그들만이 아는 은어로 가득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빌려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업무를 핑계로 둘만의 약속을 잡는 내용들이었다. 그 자체로 법적 증거는 되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정황이었다. 진우의 다음 목표는 그의 심장과도 같은 프로젝트 크로노스의 보안 서버였다. 차세대 AI 예측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담긴 회사 내에서도 극소수만 접근이 허가된 곳. 그는 서버의 접근 로그를 열었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지난 3달간 수십 번에 걸쳐 캉타이민이라는 아이디가 서버에 접근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모든 강태민의 접근 기록 바로 옆에는 예외 없이 하나의 코드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Authorization K, Choi Soo-hyun. 그의 아내 최수연의 승인 코드가 태민의 모든 불법적인 접근을 허가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내 성벽을 몰래 넘어온 게 아니었어. 그녀가 내 아내가 성문을 활짝 열어주고 왕국의 열쇠를 그의 손에 쥐어준 거였어. 사랑의 배신보다 더 지독한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한 완벽한 공모. 내 모든 노력과 열정이 담긴 코드를 그들은 그렇게 비웃으며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진우는 모든 디지털 증거를 수집해 암호화된 폴더에 정리했다. 법인카드 내역서, PDF 파일, 서버 로그 기록 스크린샷, 두 사람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타임라인 문서까지. 그는 이 폴더의 이름을 심판의 날, D-Day 이라고 지었다. 이제 칼을 뽑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완벽한 복수는 상대가 가장 행복하고 방심한 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니까. 그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그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프로젝트 관련 전체 회의 시간. 진우는 발표, 도중, 데이터 보안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회사 보안 정책이 강화되어서 모든 서버 로그는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됩니다. 사소한 접근 기록 하나까지 전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그 순간
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려던 최수연의 손이 허공에서 아주 미세하게 멈칫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앉아있던 강태민의 턱 근육이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화살은 정확히 관역에 명중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익명의 일회용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강태민에게 짧은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수신자는 강태민, 제목은 당신에 대하여.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너의 코드는 너무 뻔해. 사무실에서 의기양양하게 팀원들과 대화하던 강태민은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예측 불가능한 버그가 발생한 것이다. 그날 저녁, 강태민은 곧장 최수연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서버로그 5년 보관? 그리고 방금 이런 익명의 메일까지 받았어. 너의 코드는 너무 뻔해라고? 이거 대체 뭐야? 누가 아는 거야? 설마 당신 남편이야? 당신 뭐 실수한 거 있어? 진정해. 그 사람이 뭘 알겠어. 그냥 정기적인 보안 강화 정책일 뿐이야. 메일은 누군가의 장난이겠지.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예민해? 장난? 이게 장난 같아 보여? 만약 그가 프로젝트 크로노스 접근 기록이라도 발견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당신이 제대로 처리한 거 맞아? 걱정 마. 그 사람은 자기 코드밖에 모르는 바보야. 내가 다 알아서 했어. 아무도 모를 거야. 수연은 태민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완벽했던 공모에 의심이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진우가 설치한 작은 바이러스가 그들의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좀먹기 시작한 것이다. 덫은 놓였다. 이제 사냥감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퓨처시스의 4분기 핵심 프로젝트 크로노스의 최종 시연회가 열리는 날.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 안에는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장 앞자리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의 강태민과 우아하고 지적인 매력을 뽐내는 최수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반면 모든 것을 계획한 박진우는 가장 뒷자리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 폭풍전야의 고요함마저 느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모든 변수를 체크하는 개발자처럼 회의실 앞 모든 인물들의 표정과 행동을 데이터로서 관찰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여유를 과시하고 있었고, 최수연은 회장님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완벽한 한 쌍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을 앞에 두고 마지막 축배를 드는 어리석은 왕과 왕비처럼.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크로노스의 PM을 맡은 강태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지난 3개월간 이뤄낸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안정성을 추구하며 더딘 걸음을 걸었다면 저희는 과감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를 현재로 가져왔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시장의 변동성을 99.7%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AI 알고리즘 예언자입니다. 강태민은 유려한 말솜씨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갔다. 스크린에는 진우가 밤을 새워가며 구축한 복잡하고 아름다운 코드의 시각 자료들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태민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 기술의 위대함을 역설했다.
그는 중간중간 최수연을 바라보며 둘만이 아는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기술 담당 임원조차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회장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발표가 절정에 이르러 태민이 예언자 알고리즘의 실제 시연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진우가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무게감으로 손을 들었다. 시끄럽던 회의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잠깐, 강태민 PM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예언자 알고리즘의 핵심 코드, 정말 직접 작성하신 게 맞습니까?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그리고 곧이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태민에게로 향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하, 박진우 씨. 우리 회사 최고의 아키텍트께서 하실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 팀의 노력을 폄하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제가 우리 팀원들과 밤새워가며 만든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의도라.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의도를 보여드리죠. 제가 질문한 이유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진우는 노트북을 들고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에 잠긴 회의실을 무겁게 울렸다. 그는 태민의 노트북 케이블을 뽑고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태민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회장의 제지하는 눈짓에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스크린에 태민의 화려한 발표 자료 대신 진우의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그 위에는 심판의 날이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진우가 폴더를 열자 첫 번째 화면은 프로젝트 크로노스의 보안 서버 접근 로그였다. 지난 3개월간 캥테이민이라는 아이디가 수십 차례에 걸쳐 서버에 접근한 기록이 날짜와 시간과 함께 선명하게 떠 있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나직한 술렁거림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제 프로젝트 서버의 접근 기록입니다. 강태민 PM은 공식적으로 이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CTO님, 비인가 접근이 저희 시스템에 어떤 의미인지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진우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다. 똑같은 로그 기록 옆으로 붉은색 글씨가 나타났다. Authorization K, Choi Soo-hyun. 그리고 이것은 강태민 PM의 모든 무단 접근을 허가해준 승인 코드입니다. 마케팅 팀장인 최수연 팀장님의 고유 코드죠. 그 순간 최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진우의 쇼는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화면에는 두 사람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타임라인 형식으로 정리되어 나타났다. 클라이언트 미팅 명목으로 결제된 호텔, 레스토랑의 2인 식사 내역, 심지어 고객사 접대 명목으로 결제된 호텔의 커플, 스파 패키지 영수증까지 그들의 거짓된 보고서와 나란히 비교되며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암호화된 내부 메신저의 대화록 일부였다. 진우가 복원해낸 기록이었다. 크로노스 핵심 소스는 거의 다 넘어왔어. 마케팅 전략만 잘 짜면 이번 분기 성과는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야. 역시 태민 씨. 그 사람 자기가 만든 코드만 끌어안고 살라지. 우리가 승리자가 될 테니 걱정 마. 그 사람은 자기 코드 세상에 빠져 있어서 세상이 무너져도 모를걸. 예측 가능하다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야. 물론이지. 회장님 아들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았을 텐데 이번 일만 성공하면 돼.
회장님 아들이라는 단어가 스크린에 뜨자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태민은 자리에 주저앉았고 최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임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슬픔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이것이 지난 3개월간 제 프로젝트와 제 등 뒤에서 벌어진 일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륜이나 사내 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며 동료를 기만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우는 말을 마치고 자신의 노트북을 챙겼다. 그는 더 이상 무너진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회장의 불호령과 임원들의 술렁거림을 뒤로한 채 그는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섰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거짓의 성은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잘 짜인 시스템이 통제된 환경에서 철거되듯 그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 폭풍 같던 시연회가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다. 혹은 새로운 자리를 찾았다. 강태민과 최수연은 그날부로 퓨처시스에서 해고되었고 회사는 그들을 상대로 거액의 기술 유출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낱낱이 퍼진 그들의 추문은 재기는 물론 평범한 삶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성은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박진우 역시 퓨처시스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길은 몰락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판교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자신만의 AI 보안 스타트업 코드 가디언즈를 창업했다. 대기업의 거대한 시스템이 아닌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코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실력과 명성은 업계의 주목을 받았고 회사는 1년 만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어느 늦은 밤, 진우는 마지막 남은 버그를 수정하고 기지개를 켰다. 예전처럼 강박적인 일이 아닌 즐거운 창조의 과정이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최수연. 1년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진우 씨, 잘 지내? 이런 연락 미안해. 지난 1년 동안 내내 당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진우는 긴 메시지를 천천히 마지막 문장까지 모두 읽었다. 그의 얼굴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분노도, 연민도, 심지어 증오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전에 해결된 버그 리포트를 다시 보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는 화면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어떤 코드는 한번 삭제되면 복구할 수 없다. 휴지통에서도 메모리에서도 영원히.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오류는 교훈으로 삼을 뿐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그 야경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배신의 코드를 파괴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만의 코드로 새로운 세상을 구축했다. 서버의 속삭임은 멈췄고
이제 그의 세상엔 평화로운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다.